네, 안녕하세요. 제이리스의 장정훈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 기아자동차의 SUV, 그 중에서도 중형 SUV, 스포티지, 그 중에서도 하이브리드. 지금부터 영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등급, 노블레스 등급의 스타일, 드라이브 와이즈, 하이테크 패키지, 그리고 12.3인치 내비게이션, 그리고 모니터링 팩까지 옵션이 들어가 있는데, 와, 저 깜짝 놀랐습니다. 스포티지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스포티지가 4천만 원이 넘어갑니다. 거기에 있어서 시그니처 등급도 아닙니다. 시그니처 등급의 풀옵션, 썬루프까지 다 넣게 되면은 4천만 원 중반이 넘어가는 금액을 자랑하고 있는 스포티지인데요. 와, 언제 이렇게 이 차량이 이렇게 비싸졌나 생각이 드는데, 사실 세월이 흐르고 그리고 물가도 많이 오르고 그 옵션도 많이 좋아지고 그래선 건 아는데, 스포티지는 원래 풀옵션이면 원래 한 3천만 원 정도 해야 되지 않나 보는데, 와, 4천만 원 넘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전면을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면은, 일단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스타일 옵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LED가 좀 더 밝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육안상 엄청 밝은 거는 와닿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LED 헤드램프 들어가 있고, 드라이브 와이즈가 들어가 있으니까 반자율 주행 옵션까지 가지고 있고, 그리고 디자인 자체를 굉장히 세련되게 잘 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블랙 하이그로시를 굉장히 많이 첨가를 했습니다. 일반 플라스틱보다 당연하게 블랙 하이그로시가 단가 자체가 높고, 기스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플라스틱보다 훨씬 단가가 높다 보니까, 그래도 스포티지를 기아 자동차에서 만들 때 원가 절감을 좀 하지 않고 좀 많이 투자한 차량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또 하부를 한번 딱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하부 같은 경우에도 플라스틱 마감재가 아니라 보시게 되면은 다 블랙 하이그로시를 사용을 하였기 때문에, 진짜 확실히 외형을 현대자동차를 어떻게든 이겨먹으려고 하는 기아의 이제 습성이 딱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럼에 있어서도 이 본넷의 이제 캐릭터 라인이나 이런 것들도 못나지 않게, 밋밋하기는 살짝 하지만 모나지 않게 굉장히 아름답게 잘 뽑아낸 차량이다 라는 말씀을 끝으로 측면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측면을 한번 와봤는데요. 측면 같은 경우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굉장히 남다른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서도 보시게 되면은 화이트 바디 다 맞지만, 이 타이어 위부터 이렇게 보시면은 블랙 하이그로시를 굉장히 많이 넣어놨어요. 이 스포티지는 디자인 자체를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블랙 하이그로시와 이 화이트의 조합을 굉장히 잘 맞출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은 차량인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사실 스포티지 이 차량 자체가 외장 컬러가 블랙이었다라고 하면 조금 아쉬울 수 있었는데, 이 8만 원에 화이트 펄을 추가를 함으로써 약간 투톤의 빛도 살짝 나는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단부 딱 보시게 되면은 블랙 하이그로시 첨가가 아주 많이 되어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 휠 하우스 같은 데도 보시게 되면은 전부 다 이제 블랙 하이그로시를 첨가를 하였기 때문에, 와, 진짜 원가 절감 안 하고 정말 많은 투자를 스포티지한테 했다, 이렇게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적인 요소를 한번 보게 되면 여기 캐릭터 라인 하나 딱 가 있죠. 이게 왜 이렇게 이쁜지 모르겠는데, 딱 옆에서 보니까 이 라인 자체가 굉장히 눈 안에 딱 들어오는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1.6 터보 차량의 이제 차량이고, 거기 하이브리드 엔진을 넣었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차량의 1.6 가솔린 차량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스타일 옵션을 넣었기 때문에 휠 같은 경우에도 기본 하이브리드에는 17인치가 나오지만 18인치 휠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18인치 휠로 나오는데 디자인을 딱 보아하니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갈릴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봤었을 때는 오포크 휠인데 휠이 굉장히 이뻐요. 일반적으로 이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휠이 조금 단순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조금 디자인을 많이 하였고, 거기에 양 사이드에 보시게 되면은 블랙 유광으로 이제 도색을 또 넣어줌으로써 차량이 진짜 딱 20, 30대 분들이 타기에 가장 좋은 차량이다 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단점을 보게 되면은 이제 B필러 같은 경우에 블랙 하이그로시를 여기를 왜 뺀지는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딴 데는 블랙 하이그로시를 굉장히 많이 넣어줬음에도 불구하고 B필러를 뺐다라는 거는 다소 아쉬운 게 아니라 엄청나게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의 요소는 분명히 갖고 있고, A필러나 C필러 같은데 상단을 보시게 되면 고무로 되어 있어요. 요것도 굉장히 아쉬운 거죠. 고무로 되어 있는 것도 굉장히 아쉽고, 하단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이제 무광 크롬이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상단에도 크롬을 넣어주고 B필러에 블랙 하이그로시를 넣어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조금 더 완성스러운 스포티지가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옵션이 다 들어가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어라운드 뷰 패키지도 당연하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키로 이제 문을 열고 닫는 이제 그 센서마저도 버튼식이 아니라 터치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를 한번 참고 한번 부탁드리면서 후면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후면을 한번 와봤습니다. 측면보다 더 대박인 게 후면이에요. 후면은 완전 이 정도면 투톤이 아닌가 싶은데요. 왜냐면은 블랙, 화이트, 블랙, 화이트, 블랙,
실버 들어가 있는데, 이 정도면은 진짜 투톤의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스포티지가 아닐까 보여지는데, 사실 한편으로 어떻게 보게 된다면은 사실 조금 투머치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전면과 측면보다 후면이 확실히 투톤의 분명한 지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 중 하나인데요. 와, 실질적으로 블랙 화이트가 너무 많이 섞여 있어서 좀 조잡스럽다라고도 보이기는 하지만 사실 딱 이런 조잡스러운 스타일이 딱 제 스타일입니다. 전 정말 너무 마음에 들어요. 거기에다가 화이트 바디인데 샤크 안테나는 또 블랙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런 디자인 굉장히 쌈박하고 제가 봤었을 때는 굉장히 아름답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테일램프 한번 보시게 되면 테일램프가 굉장히 독특해요. 아씨,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했는데 딱 떠올랐어요. 벤츠 약간 테일램프, 신형 테일램프를 조금 따라하긴 한 것 같은데, 역시 현대기아 이런 거는 정말 베끼는 건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테일램프 굉장히 이제 당연히 스타일 옵션이 들어가 있으니까 LED가 들어가 있고, 한 줄이 쭉 가 있어서 뭐지 또 테일램프가 들어가 있나 하고 봤는데 그냥 블랙 하이그로시로 마감을 쳤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기아 로고가 있고, 기아 로고 바뀌었죠. 근데 굉장히 크네요. 스포티지 이제 하이브리드다 보니까 하이브리드 수식어가 들어가 있고, 또 하단 범퍼 한번 보시게 되면 하단 범퍼 같은 경우에도 블랙 하이그로시로 쫙 도배를 해놨어요. 그냥 아주 미친 듯이 그냥 넣어놨습니다. 어우 할 정도로 정말 많이 넣어놨고, 그 하단부 범퍼 같은 경우에는 좀 입체감을 좀 주기 위해서 조금 올록볼록하게 조금 해놨고, 밑에 같은 경우에는 실버의 크롬 재질로 이렇게 마감을 하였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당연히 전동 트렁크는 삽입이 되어 있고, 트렁크 규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었을 때는 저희 회사 차량과 별반 다를 건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투싼과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보니까 엄청 크다, 엄청 좁다 이런 얘기를 떠나서 그냥 전장 4660mm에 맞는 그냥 그 정도의 트렁크 규격이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되고, 현재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기본 전륜구동을 지향을 하고 있지만 이 차량은 4륜구동의 옵션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이다, 이렇게 한번 봐주시면 되고, 히든 스테이지 공간은 실질적으로 이제 전륜구동이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좀 해자스럽죠. 근데 굉장히 해자스럽고 섹션도 잘 나뉘어져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잘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히든 스테이지 공간에 굉장히 좀 예민하거나 민감하신 분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히든 스테이지를 거의 쓰지 않다 보니까 설명은 해드리는데, 넓어도 좁아도 뭐 저한테는 사실 상관없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실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그레이 시트인데 좀 투톤으로 되어 있어요. 벤츠로 따지게 되면 약간 요트 블루 베이지 같기도 한데, 굉장히 시트는 솔직히 인정입니다. 굉장히 아름답고 이쁘네요.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시그니처 등급이 아니기 때문에 다소 아쉬운 게 아니라 이거는 미친 듯이 아쉽습니다. 스포티지 같은 경우에는 시그니처 등급에만 메모리 시트가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근데 이거 메모리 시트 없는 거 사실 그냥 타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거 메모리 시트 없으면 굉장히 불편함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메모리 시트는 없는데 이 재질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잘 되어 있네요. 알루미늄 재질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소재가 들어가 있고, 하지만 이제 뭐 이런 거 플라스틱 재질로 나와 있는 거는 이 정도는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그래도 중형 SUV다 보니까 이 정도는 이해해야 되는데, 근데 실내 투톤 네이비랑 그레이 시트 진짜 너무 이뻐요. 벤츠 요트블루 베이지 같은 느낌이 딱 들죠. 간단하게 이제 실내를 한번 설명을 한번 해봐드리면은,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브 와이즈는 이제 반자율 주행이라고 보면 되고, 뭐 전방 충돌 방지 보조 뭐 이런 건데, 그런 거를 빼고 이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하이테크 패키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 요게 있는데, 이게 굉장히 신기해요. 이 디스플레이 자체가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옵션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왜 굉장히 신기하냐면은 유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휘면 안 되지 않나 보는데 모니터 커브드에 살짝 꺾여 있어요. 요즘 기술력을 굉장히 제대로 발휘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모니터링 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딱 후진기어 넣게 되면 이렇게 어라운드 뷰 기능까지도 나오는 옵션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실내를 봤었을 때는 뭐 다소 아쉬운 부분들은, 이제 노블레스 등급에는 메모리 시트가 없는 거는 진짜 굉장히 아쉽고, 그 외 나머지 이 12.3인치의 내비게이션 옵션과 이 클러스터 계기판은 굉장히 아름다울 정도가 아니라 소리가 나올 정도로 진짜 괜찮은 옵션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거듭 말씀을 드렸지만 실내 시트는 정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호불호는 없을 것 같아요. 모두가 좋아하는 시트 컬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뭐 공조기가 나오죠. 하지만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뭐 맵이나 내비 뭐 이런 식으로 바뀌어지는 터치식의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많이 나오는 이제 옵션이죠, 기아 자동차에서. 근데 이제 또 장점만을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단점을 좀 꼽자면은 여기가 모두 다 블랙 하이그로시예요.
외부에만 블랙 하이그로시를 많이 넣어놓은 게 아니라 내부에도 이렇게 블랙 하이그로시를 많이 넣어놨는데, 사실 외부 같은 경우에는 지문 묻을 일이 많이 없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상관이 없지만, 실내 같은 경우는 실제 손으로 이렇게 누르게 되면 지문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굉장히 아쉽습니다. 왜냐면은 차량 관리를 굉장히 잘 하시지 않은 분이라면은 굉장히 먼지가 많이 쌓여 보이고, 조금만 청소를 안 해도 차 너무 더럽다라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듣는 그런 소재입니다, 블랙 하이그로시가. 센터 같은 경우에는 알루미늄 트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 위를 보시게 되면 또 블랙 하이그로시가 이렇게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실내 청소를 좀 자주 해줘야 되진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뒷좌석 같은 경우에도 일단 뭐 투싼보다는 조금 넓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막 육안으로 엄청난 차이가 느껴질 만큼 그 정도의 와닿음은 잘 모르겠고, 그래도 조금은 넓다라고 합니다. 투싼 자체나 이제 스포티지 자체가 굉장히 이제 패밀리카로도 많이 나왔고 20, 30대 분들이 많이 타시기도 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뭐 패밀리카로도 뭐 40대, 50대 분들이 타셔도 충분한 차량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거기에 이제 뭐 이런 옵션들까지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 뒷좌석에 선블라인드는 없습니다. 하지만 뒷좌석 시트를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시트 컬러감이나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좋은 차량이다. 뒷좌석 뭐 공조기나 이런 것들을 따로 조정을 할 수 없고, 포존 에어컨도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 차량이면은 뭐 가성비 또한 굉장히 훌륭한 차량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이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차량 어떻게 잘 보셨나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기 렌트를 이 차량을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은, 특판 이용하시면은 굉장히 좋은 금액대 형성 가능하고요. 그리고 옵션이 많이 들어가도 디젤보다 이제 하이브리드가 훨씬 저렴한 가격대를 자랑을 하고 있다 보니까 특판의 하이브리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저희 영상 마음에 드셨다라고 하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끝으로 리스 장기 렌트는 제이리스에서 하시면 보다 좋은 출고 오기를 약속드리며 오늘 영상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